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강의에 앞서 강의의 소개 및 그리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 교수입니다. 저는 우선 다양한 나라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거주를 했었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TSP 총괄에 재직을 했었고요. TSP 총괄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강의의 소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강의의 강의 대상은 본 강의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분들을 위해서 앞서서 있었던 강의들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것이고요. 강의에서는 반도체 패키징과 반도체 패키지 제품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제품에서부터 공정, 소재, 그리고 분석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강의는 선행 강의인 쉽게 이해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핵심 요약 반도체 패키지 분석 강의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강의의 차시는 총 8차시이며 아래쪽에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1에서 8차시까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와 역할,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이해,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이해 1과 2,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의 이해,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불량 간의 상관관계의 이해,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불량 분석법에 이르기까지 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 당시에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책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TSP 총괄 온양과 그리고 천안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에 선발이 되어서 공정 엔지니어, 분석 엔지니어, 개발 엔지니어를 경험을 해봤었고요. 패키지 기술팀에 있을 때는 다양한 실제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는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 분석 기술팀에서는 반도체 패키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량들에 대한 그런 디파인, 그리고 불량 분석, 그리고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키지 소재 개발팀에 근무를 했었고요.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에 적용이 되는 소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소재의 품질 관리 등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당시에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발생했던 불량에 대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살펴보시면 노넷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가 아래쪽에 기판인 PCB 기판과 플립칩 방식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덤프와 그리고 PCB 쪽에 패드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불량이 있었고요. 이렇게 잘 결합이 되지 못하는 불량을 저희가 논웨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량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PCB 쪽 패드에 이렇게 오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재직을 하면서 이러한 불량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수립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들도 열심히 논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평가 및 메커니즘 수립을 통해서 삼성전자 사내 논문상, 아이디어상 등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한밭대학교에 재직 중이지만 외부에서 다양한 반도체 패키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부속 나노종합기술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서 제가 강의위원과 면접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기대에서 이번에 NCS 과정을 촬영을 해서 반도체 패키지 개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앞서서 강의의 목표 및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 목적,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목표는 제가 3가지로 나눠보았는데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함,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제품 공정 및 기술에 따른 반도체 패키징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왜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왜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기사를 보면은 미래 반도체 패권, 패키징 강화에 달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기사를 보신다면 반도체 패키징 초격차, 삼성, 엠코, 인수, 나서나 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급격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패키징에 많은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1강 강의를 학습을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와 역할 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는 8대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되는데요. 8대 공정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우선적으로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공정, 그리고 EDS 테스트 공정 이후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공정이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저희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패브리케이션 혹은 저희가 줄여서 팹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러한 전공정은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그리고 이온 주입, 금속 배선 및 EDS에 이르는 이러한 7대 공정을 저희가 흔히 전공정인 팹의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8대 공정의 이제 마지막인 반도체 패키징을 저희가 흔히 반도체의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은 8대 공정의 이제 마지막 공정이지만 전공정과 다르게 후공정으로 하나의 공정으로 또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이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공정을 통해 순수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웨이퍼에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전공정에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실리콘 인곳이라고 부르는 순수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소재를 저희가 이제 웨이퍼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7대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패턴 웨이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패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칩과 혹은 다이라고 부르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패턴 웨이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칩들은 연산, 제어, 그리고 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칩들을 웨이퍼 위에 형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앞서서 살펴보았었던 이러한 패턴 웨이퍼는
저희가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겠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의 모습은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D램 모듈의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을 텐데요. D램 모듈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검은색 반도체 패키지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의 역할은 전공정에서 반도체 칩이 형성된 웨이퍼는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관상 검은 색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패턴 웨이퍼가 반도체 패키징, 즉 후공정을 거쳐서 반도체 패키지가 실장된 이런 D램 모듈의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D램 모듈에 실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후공정을 저희가 여러 단어로 이제 동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혹은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OSAT라고도 부르고요. OSAT 같은 경우에는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를 줄여서 저희가 OSAT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의 OSAT 업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패키징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어셈블리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후공정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후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패키징은 포장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죠. 그런데 반도체 관점에서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의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반도체 패키징 모식도인데요. 이러한 IC 칩, 즉 패턴 웨이퍼에서 나온 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판이 존재하고 그리고 위쪽에 검은색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점에서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목적에 맞게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흐름을 옆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옆에 지금 나와 있는 공정은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도 프론트엔드 공정과 백엔드 공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공정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후공정은 8대 공정 중 하나이지만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징 안에서도 다양한 공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런 공정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앞에 8대 공정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의 전체 공정에서 봤을 때는 8대 공정 중 하나의 공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에서 살펴보았을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분이 되고 또 살펴본다면 웨이퍼 있고 백랩, 소잉,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 몰딩, 마킹, 솔더볼 어태치, 패키지 솔팅, 테스트 공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대 공정 중 하나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공정 스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의 첫 번째는 정기적 연결입니다. 즉 반도체 칩의 정기적 연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세하게 형성이 되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이즈의 기판을 연결을 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반도체 칩이 존재하는데 이 반도체 칩 자체에 저희가 전기를 공급을 하여서 반도체 소자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다이렉트하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은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기 용이하게 어떠한 기판을 활용을 해주고 이 기판들의 표면에는 조금 더 크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선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판을 통해서 반도체 칩에 실제적인 전기의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판을 저희가 이제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PCB 혹은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재배선층이라고 부르는 RDL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반도체 칩으로 실제적인 전기적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을 저희가 PCB의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PCB로 호칭을 일반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PCB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서 반도체 패키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칩이 실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목적의 두 번째는 반도체 칩의 보호입니다. 저희가 팹 공정, 즉 7대 공정에서 반도체 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칩은 실리콘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깨지는데 어떤 결정성에 따라서 데미지를 쫙 받으면서 금이 가는 형태로 깨지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에 매우 취약하고요. 실제로 어떤 데미지가 들어가게 될 경우 약간의 데미지로도 쭉 외력이 가면서 결정성에 따라서 깨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칩을 보호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의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도체 칩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들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칩 위에 EMC,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검은색 소재들은 반도체 칩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착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서브스트레이트 PCB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칩에 어떻게 보면 하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기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 PCB의 목적이지만 반도체 칩 하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패키지에서 저희가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파란색 소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언더필 소재도 반도체 칩의 하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 두 번째는 반도체 칩의 보호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칩을 보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칩을 보호를 하는 것은 반도체 칩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칩이 깨져버린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도체 칩이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판인 서브스트레이트 PCB와 반도체 칩을 연결을 하였는데 연결을 한 그 부분들이 망가져 버린다면 반도체 소자는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의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반도체 패키징의 세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신뢰성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흔히 전자제품 혹은 전기 소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고온, 저온, 다습한 환경 등에서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신뢰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저희가 핸드폰을 활용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알래스카
혹은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영하의 온도와 혹한의 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죠. 물론 배터리의 성능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칩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혹한의 추위에서도 제대로 반도체 칩이 혹은 반도체 칩이 적용된 전자제품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저희가 신뢰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반도체 칩의 보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반도체 칩의 신뢰성을 확보를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또 살펴보신다면 고온 다습한 찜질방이 있는데요. 다습한 환경, 즉 바다와 같은 혹은 수영장과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 스마트폰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다습한 곳이지만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반도체 칩들이 수분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패키지가 망가지지 않고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가 반도체 패키징의 세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징의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품에 따른 구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이 그림들이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반도체 패키지는 SSD, USB 메모리, GPU, AP, CPU 등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패키징 형태로 이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이 목적에 따라서 혹은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을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반도체의 패키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3D VNAND가 나와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눈에는 검은색의 EMC 소재가 보이기 때문에 글씨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상은 내부의 패키징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반도체 패키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반도체 패키징은 제품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패키징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른 구분에서 큰 것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와 D램과 같은 제품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3D VNAND 혹은 D램 모듈을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패키지의 경우에는 AP, CPU, 그리고 GPU 같은 이러한 어떠한 반도체 패키지들을 우리가 비메모리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본다면 메모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저장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연산, 명령, 제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제품에 따른 구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정에 따른 구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공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컨벤셔널 패키지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에 따른 구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벤셔널 반도체 패키징인데요. 컨벤셔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공정을 통해서 이제 제조가 됩니다.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요 와이어 본딩 제품이 나와 있는데 주로 메모리 제품을 제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공정이고요. 플립칩 패키지는 요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플립칩 패키지는 주로 비메모리와 같은 제품에 이제 조립을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징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제품이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요. 당연히 이제 정기적 연결을 어떠한 솔더 범프와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도체 칩의 정기적 인출 방향이 윗방향이냐 혹은 이제 아랫방향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에서는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패키지로 공정에 따른 구분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드밴스드 패키지,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는 스루 실리콘 비아,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리고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으로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밑에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좌측의 그림은 TSB 기술, 즉 스루 실리콘 비아를 통해서 어떠한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고성능의 메모리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러한 고성능의 메모리 제품은 TSB 기술을 통해서 제조가 될 수가 있고요. 옆에 WLP와 PLP를 살펴보게 된다면 WLP와 PLP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플립칩 제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PCB 기판 대신에 RDL이라고 부르는 재배선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는 TSB, WLP, PLP로 각각 공정에 따른 반도체 패키징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강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 목적,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공정이다 라는 것을 학습을 했고요.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은 세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정기적 연결, 반도체 칩의 보호, 그리고 신뢰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이 또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공정의 종류에 따라서 컨벤셔널과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의 도입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밑에 기사를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계 미세공정 한계 패키징 기술 대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인 7대 공정에서 웨이퍼의 반도체 소자를, 반도체 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공정의 한계가 도래했기 때문에 패키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여러 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의 선폭의 미세화의 한계와 그리고 전공정과 후공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라인 구축 방안에 따라서 패키징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의 정의, 목적, 구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